옛날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데래. 편안하고 좋다. 약수한다. 이번에 간 곳은 연천군 정거급에 위치한 연천 구석기 체험숲이다. 4월에 이제 막 오픈한 따끈따끈한 지자체 캠핑장으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주말에도 예약이 쉬워 이번 기회에 아예 세 가족이 함께 캠핑을 왔다.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은 36번, 38번, 40번 사이트다. 웹사이트와 실제 배치가 일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다. 1박에 평일 25,000원, 주말에 35,000원으로 꽤나 저렴한 편에 속하며 지자체 캠핑장답게 여러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입구 사무실 옆엔 주차장에서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외건과 리어카가 준비되어 있다. 얼마 전 경기 북부 캠핑장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분께서 소문나기 전에 다녀오라는 곳인데 최근 소개해드린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 약 15분 떨어진 곳이라 여기 오실 예정이면 어린이 박물관도 같이 가보면 좋은 일정이 될 듯하다. 캠핑을 처음 해보는 두 가족을 모셔온 거라 피칭을 하는데 애를 먹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우리 집 대전과는 다르게 다들 빠릿빠릿해서 금방 정리를 마칠 수 있었다. 우선 이곳의 장점을 꼽으라면 막 오픈한 신상 캠핑장답게 세척실, 샤워실, 화장실 모두 새 것과 같은 컨디션을 보이고 캠핑장에서 난생 처음 보는 정수기, 그것도 얼음 정수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집에서도 못 본 얼음 정수기가 신기했는지 아이들은 연신 얼음을 퍼다 날랐다. 보통 때 같으면 민폐라 급구 아이들을 말렸겠지만 전공리안 수 35번부터 56번 사이트까지 우리 세 가족만 자리를 잡고 있어 다행히도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캠핑이 처음인 분들이 많아 벌레가 많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곳 캠핑장은 벌레 퇴치에 진심인 듯하다. 철저한 방역과 벌레 퇴치기 시설로 인해 역대 캠핑장 중 벌레가 가장 없었다. 워낙 신상이라 그런지 화재석에 보통 치우기 힘든 쓰레기들, 이른바 스프 봉지 조각, 빨대 조각, 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전혀 없어 마치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손님이 된 듯한 착각을 줄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한다. 각 사이트 간의 간격도 워낙 넓어 이용에 쾌적한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1, 2, 3번 팔세석 사이트와 29번부터 34번의 데크 사이트가 그늘이 풍부해 무척이나 좋아 보였다. 주차장에서 짐을 옮겨야 하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1번에서 3번이 가장 명당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일행들이 2시 반경 세 번째로 입실을 하였을 때 1, 2번 사이트부터 이미 차 있는 상태였다. 사이트 내에 차가 돌아다니지 않아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기 좋은 환경이다. 또한 전국 선사 박물관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사 체험마을, 미니파크 골프장 등이 캠핑장 이용 시 무료로 제공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명세를 타지 않아 주말에도 자리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신생이라 그런지 아직 수목들이 어려 그늘이 부족한 사이트가 많아 보였고 일부 사이트는 주차장과 거리가 있어 짐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캠핑장 내 매점이 없어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하나로 마트를 이용해야 했고 자리가 지정석이 아니라 선착순이어서 원하는 사이트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가 지낸 40번이나 43번 사이트는 바로 길가에 위치해 있어 밤새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다. 현재는 예약이 치열하지 않으니 충분히 좋은 환경을 골라 이용이 가능할 듯하다. 그래도 수도권의 이 정도의 시설과 환경에 가격까지 저렴하니 조금만 더 알려지면 주말 예약 전쟁이 나지 않을까 미리 짐작해본다. 캠핑장 안쪽으로는 연못과 어우러진 데크 산책로가 있고 연못이 있는데도 관리를 해서인지 모기나 벌레들이 전혀 없었다. 더 안쪽으로 가면 고즈넉한 숯불 사이로 산책길이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지 진한 아카시아 향기가 날린다. 캠핑장의 산책로가 캠핑장 규모와 맞먹을 정도인 듯하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가족만 오손도손 조용히 숲속을 당연히 이건 걸어본다. 도로가 아니니까 잘 안 가지. 흙길에서 킥보드를 밀어달라는 아이 때문에 운치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 엄마한테 그러지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처음 약간 이곳이 이질감이 들었던 게 산속에서가 아닌 공원에서 캠핑하는 느낌이 들어 평지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신선해 보였다. 카메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아카시아 향기, 시원한 바람, 흔들리는 나무, 붉은 노을이 또 우리 집 대장을 신이 나 뛰게 만든다. 이곳에서의 해질녘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우니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 집 대장은 이쁘다며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데 사실 카메라에 보관만 되어 있고 평소에 보지도 않는데 왜 저리 찍어대는지는 모르겠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더 더워지기 전에 예약이 쉬운 이때 방문하길 추천한다. 세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다. 아이들 챙기랴 식사 준비하랴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의 막내가 누구보다 가장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막내는 캠핑 내내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했다. 다들 고기 부심이 있는 터라 친구네가 특별히 미국산 프라임 무대갈비를 준비해왔다. 이 일회용 숯불구이는 단돈 5,000원도 안 되는데 불 붙이기 용이하고 화력도 좋은 데다가 유지도 오래된다. 간만에 숯불향과 육즙이 가득한 고기를 먹을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결국 잘 먹는 아이들 덕분에 우린 뼈에 남은 고기를 먹어야만 했다. 금요일 밤인데도
그래도 전국 라인 사이트는 텅텅 비어있다. 덕분에 우리 일행이 전세를 낸 마냥 캠핑을 즐기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 다시 말하지만 40번은 절대 선택하지 말길 바란다. 넓은 자리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예전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이 생소한 장난감을 이번에 공수해왔다. 검색해 찾기도 어려운 이 장난감은 불빛 낙하산 LED 새총 바람개비 슈팅 플라이 등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나무 등에 걸리는 일이 많으니 넉넉하게 구매하길 추천한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저녁 시간을 이 장난감 하나로 때웠다. 아직 어려서 이런 고난이도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우와. 벌써 습득하여 자주자재로 가지고 논다. 알고 보니 든든한 너 왜 이렇게 형아들이 잘해? 가르쳐준 거였다. 형한테 배워. 아 형한테 배웠어? 아이들끼리 성향이 맞지 않으면 힘든 캠핑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쌍둥이 형아들의 배려와 양보로 수월한 캠핑이 가능했다. 캠프파이어가 해보고 싶다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장작 타는 걸 본다. 마시멜로까지 챙겨온 일행이 있어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다. 캠핑을 3년간 해오면서도 마시멜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매번 챙겨왔을 텐데 다음부턴 필수품으로 준비해야겠다. 처음 먹어보는 마시멜로 맛에 끝도 없이 들어가 첫날에 모두 소진하고 만다.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불빛 낙하산 LED 새총 바람개비 슈팅 플라이의 미력이 남아있다. 결국 마지막 바람개비가 세척실 지붕에 올라가고 나서야 그만할 수 있었다. 어떡해? 아침부터 부산한 소리에 가보니 아이들이 어디서 청개구리를 잡아왔다. 모두 청개구리를 돌려보내주라고 하자 형들이 잡아서 수풀에 놓아줬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청개구리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다는 거다. 나는 아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지금 이 표정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인 걸 알기에 개구리 잡으러. 형아랑 같이 안 돼. 개구리 어디 있었어? 네 혼자 찾을 거야. 네 혼자 찾을 건데.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청개구리 찾기에 나섰다. 때마침 똑같이 청개구리를 만져보지 개구리 못한 어디 누나도 있을까? 합류했다. 다 같이 손에 컵을 하나씩 들고 청개구리 찾기에 나섰다. 이렇게 급조된 우리 청개구리 탐험대는 개구리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야정이 없던 우리 개구리 탐험대는 캠핑장 전체를 수색하고 그것도 모자라 관리실에까지 들러 개구리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해서 데크가 있던 연못까지 가는 등 거의 1시간을 탐험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이후에도 우리 아이는 저 컵을 하루 종일 절대 놓지 않았다. 우리의 목적은 개구리야 개구리. 맞아, 우리의 목적은 결국 우리 탐험대는 잠깐만, 개구리는 잠깐만. 찾지 못하고 토끼똥, 야, 노루똥만 이거 똥 찾는 보니까 성과를 냈다. 노루가 여기 왔는데? 전국 선사박물관은 캠핑장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다. 워낙 넓은 곳이라 다시 지도상에서 한번. 위치를 잘 파악하고 가길 바란다. 추천해주신 구독자님의 말에 따르면 박물관의 디테일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여 캠핑을 준비할 풀밭에서 때부터 이렇게- 내가 더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입구에 위치한 시원한 분수가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었다. 정작 아이는 심드렁한 들어가야지, 표정이 빨리 역력한데 입장하고 전시된 걸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다. 네이버 평점 4.55가 말해주듯이 비록 규모는 다소 작은 느낌이지만 꽉 찬 내용과 디테일로 압도하는 곳이었다. 전시물을 보면서 선사시대 사람과 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현재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서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리뷰나 후기들을 살펴보면 예전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었던 내용도 있으니 방문 시기엔 꼭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입구엔 현생 인류의 시초가 살았던 아프리카 사바나의 동물들을 구현해 놓았다. 야 해골 봐봐. 거기에 잡아막힌 사람 해골을 배치한 리얼리티까지 가까이서 봐도 실제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디테일은 장난이 아니다. 공과는 협소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볼거리가 많다. 전시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것은 처음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현대인까지 진화하면서 발생하고 사라진 여러 인류의 모습을 시대별로 소개한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이란 작품인데 정말 전문가가 공을 많이 들인 곳이란 느낌이 들었다. 밤에라도 혹시 오게 된다면 박물관이 살아있다 해서처럼 실제로 움직일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동물의 뼈와 가죽으로 선사시대의 집을 구현해 놓았는데 캠핑을 자주 가는 아이라 그런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한다. 하고 편안하고 좋다. 한쪽 옆엔 선사동굴을 그대로 구현해 놓았는데 리얼하게 구현해 놓아 지나다니다 보면 괜히 내가 선사인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캠핑장에서 이런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게 다시금 구독자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구독자님이 추천한 곳도 있는데 남의 끝이라 망설여지긴 하지만 이번을 기회로 그것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대인이 발굴된 현장을 구현해 놓았는데 이쪽에선 한참을 아이와 토론해야 했다. 선사시대의 맘모스나 코뿔소도 털이나 형태, 턱 밑에 수염까지 리얼하게 구현해 놓았다. 인류가 진화해온 순서대로 해골을 전시한 곳인데 머리가 클수록 지능이 높은 인류라고 알려주니 큰 흥미를 갖는다. 뒤에는 해골이 떡하니 서 있다. 죄송합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발동해 악수를 하는 등 이리저리 만져보았는데 나도 한참을 지나서야 만지지 마시오라는 작은 팻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서면 야외 전시장이 있는데 아이의 목적은 아직도 오직 청개구리에 있는 듯하다. 이곳은 아이들의 감성 따위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리얼리티. 맘모스가 불쌍해 라고 하면 동시에 고기를 먹는 건 본능인가 보다. 선사박물관을 다 보고 난 뒤 캠핑장으로 돌아오는데 이정표와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캠핑장과 산책길로도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둘러본 곳은 4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거였다. 이번엔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올 기회가 있다면 캠핑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선사체험 마을도 시청해봐야겠다. 이걸로 이번 캠핑을 마무리하며 다음엔 60도 경사로 산을 올라가는 모노레일과 청풍호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고 정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국립야영장을 소개하고자 한다.